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오늘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 아주 뜨거운 종목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려아연이죠? 자, 고려아연이 공개 매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어이없게도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저도 주식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또 하나 배우게 됩니다. 아차 싶은 또 하나 제가 놓치지 않았어야 될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이렇게 배움을 줍니다. 이 시장 자체는요. 자, 오늘 고려아연 저와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들 이 종목 신규 진입 타점을 좀 드리기는 좀 그렇고 주의해야 할 점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수급 과연 지금 누가 사고 있는지 수급부터 살펴보겠고, 그리고 호가창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손 바뀜이 있었는지, 혹시 내일도 더 갈 그런 신호를 주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더불어 영풍 정밀하고 같이 비교를 하면서 주의해야 될 사항들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뉴스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 이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뉴스입니다. 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해 보시도록 하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 이 큰 종목이 시총 23조를 지금 돌파를 했습니다. 100만 원 이상 가는 종목이 상한가를 가는 경우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꽤나 오래 이 바닥에 있었지만 있었던 것도 같고 없었던 것도 같은데 한 번 정도 있었던 거는 같습니다. 근데 100만 원 이상인 종목은 정말 흔치 않았고요. 예전에 NC소프트였나요? 뭐 그런 종목들 기억이 새록새록 나긴 하는데 딱 한 종목 기억하라 그러면은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뜬 고려아연은 역사적이에요. 아주 오랫동안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될 거고 제 머릿속에서도 아주 기억될 겁니다. 그리고 고려아연 오늘의 이 모습을 여러분들도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또 주식시장은 돌고 돌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는 되풀이됩니다. 이런 걸 꼭 오늘의 사태를 꼭 사태라 그러긴 좀 그렇지만 이 모습을 꼭 기억을 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고려아연 주가가 상한가를 갔습니다. MBK 파트너스와 영풍연합과 최은봉 고려아연 회장 측의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가운데, 자, 그리고 끝났어요. 공개 매수가 끝났습니다. 공개 매수 최종가가 83만 원이었나요? 하여튼 끝났는데 지금 14일 공개 매수를 마무리하고 고려아연 지분 5.34%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하죠. 그리고 MBK 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공시한 공개 매수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는 110만 주 정도, 영풍은 3,653주를 각각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합니다. MBK 파트너스 영풍 연합진분은 이제 38.46%가 됐고요. 최 회장 측의 우호 세력은 36%대로 추정이 됩니다. 자, 우호 세력이랑 합한 지분율이 36%라는 겁니다. 최 회장 측의 오로지 지분이 36%는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최 회장 측이 이제 우호 세력의 합친 지분이기 때문에 조금 뒤처지고 있고 조금 불안한 상태이긴 합니다. 그래서 고려아연 측이 계속해서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선포한 상태죠. 그리고 그 자사주를 매입해서 10%를 소각한다고 하면 이제 지분율이 각각 오를 텐데요. 10% 소각을 하니까요. 그래서 영풍 연합 지분이 42.7, 그다음에 최 회장 측 지분율은 40.27%로 약 2% 정도, 그래도 2% 내외로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모두 과반수 이상의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장내 매수와 우호 지분 확보를 통한 경쟁이 이어질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보통 여러분들 판단하시기에 장내 매수가
공개 매수가 실패를 하면 주가는 그야말로 곤두박질을 칩니다. 과거 SM 사태도 그랬었고요. 자, 그래서 저는 고려 아연도 과거에 그런 학습을 되풀이하지 않을까. 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웬걸 오늘 보니까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보통 공개 매수라고 하면 실패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다반수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MBK 파트너스도 과거에 공개 매수 실패한 사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요, 공개 매수 실패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성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요, 여하튼 지분율로만 보면 2% 정도, 우호 지분, MBK 파트너스와 영풍의 지분은 확실히 고려 아연 쪽보다는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팩트예요. 팩트인데, 자, 희한하게도 공개 매수가 지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장내 매수로 불이 붙었습니다. 그야말로 불이 붙은 상황이에요. 불이 붙었는데 이 종목이 과연 장내 매수를 통해서 양측의 지분이 과연 어떻게 확보될 것인가가 이제는 추가적인 관건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은 확실히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만 단타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리스크는 큰 상황입니다. 리스크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또 하나 어이없는 부분은요. 지금 영풍 정밀도 상한가를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영풍 정밀은 기존에, 자, 차트 보시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상황이었죠. 영풍 정밀. 자, 이 부분에서 굉장히 우려되었던 게 어떤 상황이었었냐면, 영풍하고 영풍 MBK 파트너스가 영풍 정밀도 공개 매수를 했단 말이죠. 공개 매수를 신청을 했었는데 실패했죠. 왜? 최 회장 쪽에 영풍 정밀은 공개 매수가를 33,000원인가를 올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영풍 측에 공개 매수가 28,000원이었나요? 하여튼 여기 미달돼서 800 몇 주가 안 됐어요. 그래서 공개 매수 실패를 하면서 영풍 정밀은 원래 최 회장 쪽 지분율이 컸었고, 그리고 고려 아연 지분을 영풍 정밀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영풍 정밀 쪽으로 또 공개 매수 불똥에 튀었던 건데, 공개 매수가 실패가 되면서 여기서 이제 최 회장 측은 33,000원에 일단은 공개 매수가를 올려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풍과 MBK가 공개 매수 실패한 찰나에 이참에 그냥 우리 고려아연에 몰빵하고 여기 영풍정밀 지분 다 던져버릴 수 있다는, 그리고 33,000원에 고가에도 던져버릴 수 있다는, 같이 참여해가지고 그냥 영풍정밀을 지분율은 포기할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나오면서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던 그런, 며칠 전에 그런 상황이었는데 굉장히 어려운 움직임을 보였고 누구나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사실 영풍 정밀이 오를 만한 이유는 사실 없는 거죠. 고려 아연 쪽에 지분 장내 매수 경쟁이 붙은 거죠. 사실 오를 이유라면 영풍 정밀이 고려 아연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려 아연이 지금 23조 정도로 오늘 어마어마하게 지분 그 회사 가치의 그 크기, 회사의 시총이 늘어났기 때문에 겸사겸사 영풍 정밀의 시총도 늘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장의 통념이라면, 가지고 있는 그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 그러니까 시총이 오르게 되면 당연히 지금 영풍 정밀도 오르는 상황이 게 맞죠. 그러나 현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영풍 정밀의 지분 싸움은 이제 끝났다고 보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영풍 정밀이 좀 더 고려 아연보다는 위험성이, 리스크가 있는 거는 맞죠. 왜냐하면 이미 영풍 정밀의 경영권은 최 회장 측이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장내 매수 경쟁
경쟁을 펼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꼭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구별 못 하시면 크게 손실 나실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구별하셔가지고 영풍정밀은 그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자, 다시 고려아연으로 돌아와서요. 고려아연은 오늘 또 뉴스가 몇 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뉴스 중에서도 가처분 취소 뉴스도 있습니다. 최용범 회장 측이 MBK 영풍에 제기한 가처분 취소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자, 영풍 간의 경영 협력 계약인데요. 이게 배임이라면서 제기한 계약 이행 금지 가처분 취소 신청을 취하했다고 합니다. 이게 오늘 25일 진행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영풍정밀이 지난 6일 MBK 파트너스가 영풍 보유 고려한 지분의 콜 옵션과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는 MBK에만 일방적 이익을 주고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자, 이걸 취하한 건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최 회장 측이 MBK 영풍에 고려한 공개 매수 근간이 된 경영 협력 계약 등의 이행 금지 가처분을 슬그머니 취하하면서 자가당착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가처분 신청은 최 회장 측이 신청한 것이 아니라 영풍 정밀이 신청을 했는 건데, MBK 파트너스가 이제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지분에 이제 콜 옵션과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는 게 자기네들이 소유하지도 않은 그 영풍 쪽에 그런 계약은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준다. 영풍에 손해를 끼치는 배임에 해당한다면 가처분을 신청을 했죠. 이거를 슬그머니 취하를 한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시면서 어떤 호가창이라든지 수급에 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현재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려아연 상한가를 간 상황인데요. 회전율 보시면 0.63%입니다. 0.63%. 거래대금은 1,400억이고요. 회전율이 0.63%라는 거는 거의 손바뀜이 없다는 뜻입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팔고 다시 사고 다시 팔고 다시 사는 행위를 많이 할수록 이 회전율은 높아집니다. 아시죠? 그렇지만 사기만 하면 혹은 팔기만 하면, 어떤 주체는 팔기만 하고 어떤 주체는 사기만 하면 회전율이라는 건 별로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 주체는 무조건 샀다는 그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 반드시 주의해야 할 거는 공개 매수라든지 어떤 그 지분 확보가 끝나면, 그러니까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해서 승패가 결정이 되면, 과거 SM도 그랬고요. SM은 뭐 실패로 들어갔지만 하여튼 승패가 결정이 되면, 잘 들으세요. 고려아연 주가는 다시 65만 원대로 회귀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지금의 주가는 비이상적인 거고, 승패가 나면은 여기까지는 다시 회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그 승패가 나기까지 그러면 기간을 계산을 해 보셔야죠. 과연 지금 2% 정도의 차이인데, 지분율이 2% 정도 차이인데 장내 매수로 이 2%의 지분을 확보를 할 수 있을까? 그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를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오르니까요. 하지만 그때 이후에 승패가 갈리면 주가는 여기까지 반드시 내린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자, 고려아연의 상장기업 분석을 한번 보시면 영풍의 15인이 지금 790만 주 정도 확보를 했다고 14일 기준으로 나옵니다. 자, 고려아연의 유동 주식 수는 1223만 9,170주입니다. 그 중에서 790만 주, 영풍이 지금 확보한 상황입니다. 보통주로. 그리고, 최윤범 쪽이 이제 323만 9,131주를 확보를 했고, 이게 이제 변동일이 9월 12일입니다. 12일이고, 나머지 국민연금 이런 쪽,
운용 이런 쪽이 우호 지분으로 이제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유 지분을 주식을 다 합하면 거의 1,500주 정도 만 주 정도이니까 유통 주식주가 이제 1,200만 주를 훨씬 넘죠. 이 합친 보통주의 합친 수량이 훨씬 더 많은 이유는 유통주가 아니라 팔 수 없는 시장에 유통되지 않는 그런 주식들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유통 주식주보다 지금 저 수량이 훨씬 많이 잡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해 보시면 유동 주식수가 1,200만 주 중에서 오늘 거래량이 13만 주예요. 그러니까 1,200만 주의 1%면 12만 주 정도 되겠죠. 12만 주 정도 될 텐데 사실 이 비율이 59%예요. 60% 정도 됩니다. 총 주식 수에 비해서. 그러니까 총 주식 수는 약 2천만 주 정도로 보실 수가 있겠죠. 100%니까 이게 60% 정도 되니까 유동 주식수가. 그럼 총 주식수 2천만 주 중에 추가로 확보해야 될 지금 2% 정도가 차이 나잖아요. 영풍하고 최 회장 측이. 자, 그러면 2천만 주 중에 1%면 20만 주입니다. 20만 주인데 오늘 하루의 거래량은 13만 주밖에 안 돼요. 오늘 누구가 어느 측이 13만 주 전체를 매수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럴 리는 불가능하지만 13만 주 전체를 오늘 가져갔다? 그러면 그래도 1%가 채 안 됩니다. 아시겠죠? 2천만 주에 1%가 채 안 됩니다. 20만 주가 터져야 1%인데 13만 주는 0.5% 정도 되겠죠. 그리고 오늘 매수 주체가 과연 영풍 쪽하고 MBK 쪽하고 최 회장 측이 장내 매수를 공격적으로 경쟁을 했다면 이 13만 주 중에서 양보해서 반반씩 가져갔다고 칩시다. 우리가 이런 계산은 좀 말도 안 되는 계산이긴 합니다만 좋아요. 6만 주 정도씩 가져갔다고 쳐요. 6만 주 정도씩 양측이 공개 매수를 해서 가져갔다고 칩시다. 경쟁을 해가지고. 그러면 20만 주가 전체의 1%인데 6만 주면은 5%, 0.5%, 0.3% 정도 오늘 확보를 했다고 가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두 회사가 과반이 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과반을 넘게 가져갈 정도로 공개 매수를 빡세게 한다. 그러면 하루에 0.3%씩 며칠이 지나야 지금 추가적으로 2% 차이 나는 거를 감안하고 그리고 과반 정도의 지분을 차지하게 될까요? 이렇게 상한가로 가면 하루에 0.3%씩 보수적으로 잡아도 시일이 꽤 걸릴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하루 이틀 정도의 공개 매수 엄청 해가지고 지분 그러니까 장내 매수입니다. 지금은 장내 매수를 엄청 진행해가지고 경쟁을 해가지고 지분 추가를 확보하는 거를 하루에 보수적으로 0.3%씩만 잡아도 이걸 1% 넘기는데 3일이 걸릴 거고요. 2% 넘기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릴 거고요. 자, 일주일 정도면 2% 정도가 넘기는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과연 이게 일주일 정도 저는 더 걸릴 거라고 봅니다. 2주일 정도는 예상을 하거든요. 기간을. 그런데 2주일 정도면 여러분들이 너무 리스크가 큽니다. 너무 커요. 너무너무 큽니다. 2주일 정도까지 시간이 지나면 그때는 매매 참여를 안 하시는 게 저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최대 보수적으로 잡아서 앞으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내일이 금요일이고 다음 주 말까지는 고려하여는 변동이 물론 심하겠지만 사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주일 동안의 디데이를 잡고 이 부분을 판단하셔서 만약에 일주일이 넘어가거나 그러면 시장에서 빠져나오시기를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고려아연이 100만 원을 넘겼기 때문에 200만 원까지 너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지금 오를 수 있어요. 뭐 분명히 뭐 상한가 몇 번이면 금방금방 오르는 그런 편이니까요. 예, 당연하죠. 그렇지만 그 기간은 안전한 기간은 최대 보수적으로 일주일 정도로 지금 거래원으로 보면 이제 메리츠 에서 또 들어왔고요. 그리고 국내의 어떤 우호 지분, NH투자증권이 국내 그 기관 물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은 23억 정도 판다고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장중 추정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계속 그동안 샀어요. 기관이 사는 이유는 당연하죠. 예, 최외 장주 우호 지분일 경우가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러면 오늘만 따지면 메리츠에서 만주를 샀는데 이 종목이 만주면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거래량이 13만 주니까 약 뭐 10%, 8% 정도? 8% 정도를, 오늘의 8% 정도는 메리츠에서 가져갔다고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잘, 시장에서 잘 대응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시기를 꼭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분들 좀 도움이 되셨나요? 저 미천한 지식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조금 말도 좀 더듬더듬한 것 같습니다. 지침 시간이어가지고요. 자, 도움되신 분들은 저한테 10,000원을 후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010-5276-9433번으로 숫자 1번 주시면 저에게 10,000원을 후원하실 수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 계좌에서 10,000원이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무료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게다가 한 사람당 한 번밖에 참여를 못 합니다. 중복 참여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도움되신 분들은 여기로 무료 후원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한테 10,000원을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살아남으시려면 적어도 주식 초보에서 중소까지는 올라오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돈을 더 이상 시장에 뺏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제가 직접 작성한 스터디 자료가 있습니다. 총 12주차까지 있는데요. PDF 파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각 PDF 파일은 총 20장 내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20장 내외이기 때문에 총 12주차면 약 200페이지가 넘는 아주 방대한 자료입니다. 전자책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스터디 자료만 보시면 초보에서 무조건 중수까지 여러분들 발전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들어서요, 여러분들한테 하루에 5분께만 선착순으로 무료로 드립니다. 이거 유료 80만 원짜리 전자책입니다. 자,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첫 주차부터 12주차까지 있는데요. 첫 주차에는 주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이 과연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이런 바닥에서 샀는데도 돈을 잃을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두 번째 주차에서는 드디어 캔들과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아주 쉽게 교육을 해드립니다. 캔들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최근에 한 달 동안 캔들이 이렇게 움직였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3주차에서는 종목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린다. 그리고 네 번째 4주차에서는 급등주 매매 기법을 드디어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급등주가 어떻게 오르면서 어느 구간에서 반등을 주로 하는지 그 규칙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5주차에서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보조지표 활용법, 보조지표에 대해서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HTS의 예를 들면서 자세하게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자, 6주차에서는 전체 시황을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시라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내용을 시황을 체크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자, 7주차에서는요. 지지라인을 이용한 매수 매도 방법인데요. 이 지지라인을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께 교육을 시켜드리고요. 8주차에서는요. 음봉매매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음봉이 떨어졌을 때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공포를 이겨내면서 음봉에서 매물을 하게 될지, 그리고 구조차에서는요, 엔벨로프 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도 17페이지가량 됩니다. 설정하는 법부터 아주 그 확률 높은 자리를 알려드리고요. 10주차에서는요, 그동안 배웠던 부분에 대해서 매매 유의사항을 한번 복습을 해드리면서 알려드립니다. 그 다음 11주차에서는요, 볼린저 밴드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12주차에서는요, 투매 영상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제가 20년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알려드렸을까요? 이 자료만 보시고 오래 걸립니다. 한 주에 한 챕터씩 보시면 복습하고 예습하고 어떤 숙제도 그 중간중간에 있으니까 숙제도 따라 해보시면서 실제적으로 예시를 한 번씩 찾아보시면 실력이 금방금방 향상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들 총 공부하시는 기간 3개월짜리 코스입니다. 3개월. 쉽게 보지 마십시오. 저 자료는 제가 20년간의 노하우를 응축한 아주 귀한 자료입니다. 자, 그러면 하루에 무료로 5분께만 드리기 때문에 이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 제가 아주 간단합니다. 설명드릴게요. 제 동영상 하단에 보면 댓글 하나 있을 겁니다. 거기 이렇게 URL을 클릭하시면요, 폼이 나타나는데요. 이 폼을 드래그 스크롤 하셔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체크하신 다음에 그 다음 장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 정확히 기재를 해 주시고요. 유튜브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적어 주십시오. 고려 아이언 이렇게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됩니다. 자, 선착순 단 5분, 하루 5분께만 드리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빨리 소진될 수 있습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주부수 초보 탈출하시기를 간절히 저도 원합니다. 자, 빨리 신청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